안녕하십니까. 안철수 대표 지지자로서 안철수 대표께서 대권 출마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영상을 2개 올렸었는데요. 아직도 그 대권 출마 소식이 없습니다. 생각이 많이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으로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갈량을 찾아온 유비에게 제갈량이 그 마당에 놓여있는 솥을 걸어놓는 솥발을 가리키면서 정족지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쪽은 조조에게 남쪽은 송건에게 양보하고 형주와 서천을 취해 정족지세를 이룬다면 중원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정족지세가 바로 솥을 걸어놓는 솥발을 의미합니다. 세 갈래로 나눠서 솥을 지탱해주는, 즉 다시 말하면 천하를 3등분해서 균형만 맞춰줄 수 있으면 차후에 중원을 도모할 수 있다. 대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 이 천하 3분지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께서 중도를 표방하시기 때문에 과연 중도가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보수, 진보, 양당 체제로 나누어서 대립해 왔습니다. 피해가 좀 많이 있죠. 보수의 실적 느낀 사람, 진보의 실적 느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색다른, 보수도 아닌 진보도 아닌 새로운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망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층이 상당히 많죠. 근데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부동층이 전부 줄어들고 한쪽이 아니죠, 양쪽으로 갈려버려서 양당이 대립하는 구도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중도 쪽에 어떤 지지를 많이 얻어서 중도를 만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막상 선거의 최종 시점에 와서 선거 당일이 다가오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중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진보가 이겨야지, 그래도 보수가 이겨야지, 이렇게 해서 표가 양쪽으로 갈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호텔링 효과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텔링 효과는 뭐냐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해변가에 아이스크림 장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왼쪽 편에 아이스크림 장사가 자리를 잡았는데 장사가 잘 되죠. 그래서 오른쪽 편에 아이스크림 장사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왼쪽 편에 단골 고객이 다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이스크림 장사가 새로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진보, 보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새로운 한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가야 된다는데 착안을 해서 가운데에 아이스크림 장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앙에 있는 손님들이 전부 중앙에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로 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아니라는 얘기죠. 중간에 새로운 아이스크림 장사가 생기면 왼쪽에 있던 아이스크림 장사가 오른쪽으로 자리를 점점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단골 고객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아이스크림 장사는 왼쪽으로 자리를 자꾸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손님들은 이미 단골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왼쪽으로 자꾸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중앙을 놔두고 왼쪽과 오른쪽 그 아이스크림 장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간에 있는 이 아이스크림 장사는 버티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호텔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실제 예로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 이명박 그 다음 정동영 후보가 나누어서 대립할 때 그 당시 때 이명박 후보 쪽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그때도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대안으로 나온 분이 그 문국현 후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봤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 때도 저는 중도 쪽을 표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 여론이 보수 쪽으로 너무 쏠려버렸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왠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안인 문국현 후보 쪽으로 사업가 출신이고 새로운, 저는 이제 장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세상을 추구해보자 해서 지지를 했었는데, 선거날 이틀 전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 1위였고 그 다음 정동영 후보였고 3위가 문국현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문국현 후보가 3위였지만 어느 정도 지지층을 확보해서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제3정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찌라시가 돈 겁니다. 그 진보 쪽 지지자들에게 찌라시가 확 돌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하고 자체 여론조사 해보니까 몇 표 차이가 안 난다. 조금만 더 분발하면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순식간에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그 당시 때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대다수가 그 이명박 후보 쪽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지지율이 뒤집혀가지고 문국현 후보 쪽 지지자들이 정동영 후보 쪽으로 확 몰려 들어가서 문국현 후보가 지지율이 허경영 후보에게 밀리는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구도로는 절대 승산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진보 보수로 나눠 있는 양당 체제에 중도가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선거판이 다가오면 부동층에 있던 사람들이 진보 쪽이나 보수 쪽으로 다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남는 중도는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존재감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과거와 현재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세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 중도 이 구도를 바꿔서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 그리고 미래를 추구하는 정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문제가 많아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는데 문재인 정부 또한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겠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의문을 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해야 될 것은 과거가 잘못됐는데 현재가 또 더 잘못됐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자.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확 바꿔서 구도를 과거가 잘못됐었고 현재로 바꿔봤는데 현재도 부족하다. 그럼 대안은 뭐냐? 새로운 미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꿨으면 합니다. 현 정부와의 관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현 정부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 현 정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거 세력으로 가자 이쪽으로 해서 정권 교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현 정부가 잘못된 것은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한 것은 있다. 가장 최근 들어서 아프간에서 아프간 주민들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칠만한 일이죠. 국내로 무사히 귀국시킨 이런 사건들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는, 그래서 현 정부와 무조건적인 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줬으면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산율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청년 문제를 풀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안철수 대표께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 세력이라면 4차 산업과 방역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대표께서는 중도 지지자를 믿고 마라톤 완주하실 때처럼 끝까지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안국모라고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카페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제가 그 사진 올리신 분한테 제가 좀 사용해도 되겠냐 요청해서 올리는 사진입니다. 세종대왕 그 사진에 안철수 대표를 합성했는데요.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그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 그 다음
태조 이성계, 그다음 태종 이방원 이런 어떤 세대를 지나서 문화를 꽃피우고 찬란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